팔중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뭐다? 이야기하면 사성제다. 딱 경전에 나옵니다. 불교가 뭐냐? 사성제가 불교다. 사성제 안에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양대 축이 있는데 12연기와 팔중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제 같은 경우는 불교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무아사상에 대해서 또 고성제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면 불교의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요 앞에는 이제 12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팔중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팔중도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8가지 올바른 길, 어디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올바른 길. 그러니까 팔중도는 교리라기보다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하는 일종의 수행 지침, 내지는 폭을 좀 더 넓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지침에 가깝습니다.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팔중도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8가지가 팔중도입니다. 처음 팔중도를 보면 잘 안 외워져요. 다 정견 다 정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잘 외워지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말이 보면 다 뻔한 이야기 같은데 또 안에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팔중도는 실천 지침이다. 내 삶의 실천 지침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팔중도대로 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을 참여하고 반성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팔중도는 개정의 사막으로 개정의 사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개는 개를 지키는 것이고 정은 선정을 닦는 것이고 해는 지혜를 밝히는 거고 요 세 개를 불교에서는 삼학이라고 그럽니다. 지계, 선정, 지혜 요 세 가지를 삼학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불교 공부가 완성에 이른다. 불교 공부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개를 지키는 것이 먼저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밝혀야 된다. 왜 이런 순서를 밟는가 하면은 팔중도가 목표하는 바는 사성제가 목표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목표하는 바와 동일하다. 뭐냐? 고를 없애는 것.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초지일관 목표하는 겁니다. 고통을 없앤다는 말을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내 안에 무명을 내지는 무지를 무명, 무지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것이 근원적인 고통을 없애는 거다. 무명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명을 피해 다니면 무지를 피해 다니면
무지를 없앨 수 있느냐?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와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무지를 피하지 않고 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지 무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무명의 정면으로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통찰의 지혜, 통찰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밝히는 것이 바로 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지혜를 밝히려면 지혜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인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비유를 들자면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 뭔가 비춰서 볼 때 호수에 뭔가 하늘, 산, 나무 뭐 이런 것들이 호수에 쫙 비칠 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비치려면 호수가 잔잔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호수가 막 바람이 일고 이러면은 우리가 호수에 비친 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호수물이 탁해가지고 더러우면은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 우리가 뭐 산이나 하늘, 나무 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호수가 고요해야 되고 마치 거울처럼 고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 고요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내가 통찰할 수 있는데 이게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를 갖추려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돼.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정이다. 쉽게 말해서 참선 수행을 해야지만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진다.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선정에 들어야 된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한 군데 집중을 해야지 이 마음이 고요해져요. 잔잔해져요. 안 그러면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산란하면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하지가 못해.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고요한가? 잡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요. 잡생각이 많으면 고요하지가 못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하려면 육문을 내가 잘 다스려야 돼. 육문이 뭐냐? 나에게 들어오는 6가지 문이 있어요. 아니, 비설신의 눈, 귀, 코, 안, 이, 비, 설, 혀, 피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를 들면 기억이라든가 옛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죠.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야. 이렇게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이 들어오는데 이 6가지 문을 내가 잘 다스려야 내가 집중을 잘할 수 있다 이거지. 정리를 하자면 6가지 문 아니 비설 신의를 잘 다스려야지만이 집중을 잘할 수 있고 집중이 되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내가 무명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고
무명과 마주해야 고통을 없앨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거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개정의 사막에서 첫 번째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6가지 문을 다스리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6가지 문을 다스리는 게 개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계율을 지킨다 그러면은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려면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 먹고 사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내 마음이 먹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좋아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지킨다는 것은 이 내 행동과 내 말을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내 6가지 문을 다스리는 거다. 이걸 왜 하느냐?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개를 지키지 않고 선정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고요한데 이룰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육문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의 고요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지. 내 마음이 항상 보고 듣고 맛보는데 항상 끌려다니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도둑꾼자가 되기 위해서 개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의 힘이 생기면 거기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를 지키는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해야 그 수행의 힘이 지속되고 강화된다. 수행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내 마음의 고요가 유지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밝아진다. 그래서 개를 먼저 닦고 개의 바탕 위에서 선정을 닦고 선정의 바탕 위에서 지혜를 밝힌다. 이것은 반드시 단계를 밟아서 간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팔정도는 보면 정견, 정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개를 지킨다는 것은 팔정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정어, 정업, 정명, 정어, 올바른 말을 하고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고 정명, 불자답게 생계를 꾸리는 요거는 말 그대로 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정어, 정업, 정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정견, 정사, 지혜를 밝히는 것이 먼저 나와요. 팔정도에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팔정도에서 이제 오늘은 정견만 할 건데 정견, 올바른 견해는 일종의 팔정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내지는 팔정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 예비적인 지식을 먼저 갖춰야지 내가 팔정도를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견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
그러니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다. 뭔가 좀 바람 좀 쐬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저기 뭐 화순 도곡 같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밥도 먹고 뭐 시골길 드라이브도 하고 할 때는 좋은데 그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교회 나갔다 오면 좋죠. 다시 집에 오면 변한 건 하나도 없죠. 그때만 좋아요. 아, 그럼 저번에는 도곡에 갔다 와서 이번에는 담양으로 한번 가볼까? 뭐 담양에 뭐 카페가 하나 멋있는 게 생겼다는데 담양에 한번 가보자. 그 담양 가서 멋있는 카페 가가지고 뭐 무슨 이름도 희한한 커피 시켜가지고 막 먹고 막 그 경치 구경하고 그러고 또 집에 돌아왔어. 그때는 좋은데 돌아오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 이거 뭐 잠깐 교회 나들이 해가지고 이 답답함이나 이게 풀리지 않겠다. 이번에 좀 해외여행을 좀 갔다 와야지. 며칠 뭐 베트남, 동남아 이런데 한번 4박 5일 갔다 오자. 그래서 여행 준비하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한 며칠은 좋은데 돌아오면 또 똑같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 이 삶이 문제가 있구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냥 무턱대고 길을 나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길을 나섰는데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무턱대고 나간 경우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 가잖아요.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애들 공부 다 시키고 나이도 먹고 세상사 아무 낙도 없고 나도 이제는 좀 뭔가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나도 좀 불교에 좀 그때는 기라는 말을 모르는 불교에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교 공부를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불교대학 같은 데를 한번 나와보는 게 이게 마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사는 것도 답답한데 야외 드라이브나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면 불교대학 뭔가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불교대학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는 잠깐 갔다가 다시 뭐 한두 번 들어보고 아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이제 늙어서 이제 들으면은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려. 들어봐야 재미도 없어. 돌아오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중심사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불교 아카데미를 자비신행에 사고 있는데 유식 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아이고 어려워요. 스님 어려워요. 처음에는 막 40몇 명 나오다가 지금 한 3번 하니까 반으로 뚝 줄어버려서 그냥 지금 반밖에 안 나와. 그래도 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이 유식은 좀 어렵다 보니까 같은 겁니다. 아, 저번에는 도곡 가서 좀 경치 구경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담양에 한번 가볼까? 거기는 카페도 새로 생긴 게 있다 그러는데 뭐 희한한 빵도 뭐 맛있다고 그러는데 잘 먹고 경치 구경 잘하고 오면 달라진 게 없듯이 불교대학 하면 뭐 불교 뭐 유식 사상을 한다는데 한번 들어볼까? 가서 들어봤는데 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에이 그냥 다음부터 안 나올래? 이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견을 가지려면 처음에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재밌고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굳이 내가 시간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비싼 돈 쓰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그러면 굳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챙겨서 하지. 그런데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게 지금의 나 자신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바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찮아서 싫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따분하고 금방 지루해지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마치 아까 말한 그 나들이나 한번 갔다 올까? 아니면은 해외여행이나 며칠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정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우선은 불교가 이런 거구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거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선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으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수행을 하든지 말든지 뭔 수를 쓰는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요즘 사는 게 답답해. 명상을 한번 해볼까? 몇 분 하다가 당연히 몇 분 한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정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팔정도 전체에 대한, 다시 말하면 불교의 마인드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지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지식이 내 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을 넣을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죠. 요게 정견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전반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 전체에 대한 조망을 준다. 이게 정견이다. 두 번째 정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견, 올바른 견해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정견이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견은 제가 올 백중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즉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게 정견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개는 어떻게 지키고 선정은 어떻게 닦고 이런 것들을 지혜는 어떻게 밝히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내가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넓은 의미의 또 정견이다. 이 넓은 의미의 정견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업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고유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은 인도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던 생각인데 그것을 부처님이 가장 체계화하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에서 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의 또 다른 의미는 업에 대해서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를 믿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견해, 정치적 견해, 당신의 정치적 견해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근저에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이러저러한 견해를 파고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도 나눠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싫은 거는 배척해서 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모든 견해는 기착이 됩니다. 행위하는 것으로 기착이 돼요. 모든 행위는 의도가 전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업은 의도다 라고 부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세간적인 올바른 견해에서는 업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가 지은 업의 주인이자 자기 업의 상속자다. 그들 각자는 자기 업으로부터 솟아나며 자기 업에 매여 있고 자기 업으로 지탱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이 내가 바로 내 자체가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나의 행위 앞으로 나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고 업에 매여 있고 업으로 지탱된다. 내가 업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한 행동, 모든 행동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없는 행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업이다 이거지. 그럼 내가 행동을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려고 의도는 했는데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의도, 생각만 해도 어쨌든 그건 의도야.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과응보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내가 지은 의도가 내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지금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드러난다 이거지. 결과로서 과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저장하고 내가 지탱하고 내가 발현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요 생각이 세간적인 견해, 우리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정견, 인과응보 사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출세간의 사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성제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팔중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순서가 있어요. 앞에 두 개 정견, 정사는 지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계를 지키는 것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은 선정에 해당을 해요. 아까 제가 왜 팔중도는 계, 정, 해 순서가 아니고 해가 앞으로 나왔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견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정견이 가지는 팔중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선도자의 역할을 정견이 한다. 전체적인 조망, 전체적인 전망,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정견과 정사가 제일 앞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수행을 한다 이거죠.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킨 바탕 위에서 집중력이 늘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이제 집중력이 늘어나면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 지혜가 밝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팔정도 전체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의미에서의 정견, 예비적인 단계로서의 정견이 있고 이러한 정견을 바탕으로 내가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정념, 정정을 잘 수행하면 비로소 지혜를 발한다 이거지. 세상을, 나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바란다. 이게 또 정견입니다. 정견은 처음 시작도 정견이고 팔중도의 끝도 정견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끝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얻었다. 그럼 얻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완전히 내가 전생에 또 전생에 또 전생에 쌓은 업이 무지무지하게 많단 말이요. 요번 생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안에 이런 번뇌 다 고를 털어냈는데 내가 숙세에 쌓인 이 많은 업들은 다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지혜를 얻어도 수행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한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때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의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냥 수행인 거죠. 그게 부처님의 삶이죠. 부처님이 중생이 참 불쌍하구나. 내가 자비심을 내서 저 중생을 구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다 그 자체가 자비로운 겁니다. 그 경지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예, 오늘은 팔정도 중에서 정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